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함수 내용을 복습하고 오신 줄 알고 수업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넘기지 마시고 목차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대단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는 두 가지 지수와 로그가 있었고요.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지수와 로그의 첫 번째 단원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수라는 단원 안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지수의 확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특별히 거듭제곱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에는 총 몇 개의 주제가 구성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4개의 주제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거듭제곱, 두 번째는 거듭제곱 근. 자, 거듭제곱 근에는 세 번째에 실수기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듭제곱이란 무엇인가요? 거듭제곱이라는 국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 거듭은 되풀이해서, 제는 다시 제자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곱은 곱하기 할 때의 연산입니다. 되풀이해서 다시 계속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곱한다라고 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거듭제곱한다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의 n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이라는 건 a를 2번 곱했다라는 뜻이고 a의 세제곱이라는 말은 a를 3번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a의 4제곱은 a를 4번 곱했다는 뜻이겠죠. a의 n제곱이라는 것을 a를 n번 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a의 n제곱이라 쓰고 위에 있는 n은 거듭제곱의 지수, 아래에 있는 a는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지금 잠시 보시면 인덱스는 어떤 지표 이런 뜻이고요. 익스포넨트는 뭐냐면 ex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포넨트는 뭐 놓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놓여 있는 n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곱할 건데 기초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이라고 하고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a의 거듭제곱이란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a 혹은 a제곱, a 세제곱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우면서 지수법칙을 배웠는데요. 지수법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자,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학교 지수법칙은 어떤 개념이 핵심 개념이었나요? 중학교에서 배운 지수법칙은 이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개념은 바로 자연수예요. 중학교에 배운 지수법칙은 다 개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했으니까 총 곱한 개수는 m 더하기 n번이겠죠. 이러니까 개수의 의미가 있어요. 개수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뺄 때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장과 연필을 준비해 주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제가 타이머를 띄워 놓을 겁니다. 그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법칙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C의 7제곱은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A, B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제곱을 분배를 해주는 것처럼 A에도 제곱을 하고 그 다음 B 세제곱에다가도 제곱을 하죠.
따라서 제곱한 모양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B에 3 곱하기 2인 6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이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을 분자에도 제곱을 하고 분모에도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써주시면 A의 B의 제곱에 전체 제곱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C의 세제곱에다가도 제곱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끝에 내용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옮겨서 적어 놓을게요. AB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2를 갖다가 A에도 곱하고 B의 제곱에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 B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2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분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써보면 3 곱하기 2라고 쓰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C에 6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취해주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써주시면 분자에는 지금 A제곱과 B의 6제곱이 있고 분자에는 C의 7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하기로 바꿔주시면서 분모를 분자로 C의 6제곱, 분자를 분모로 A의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모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A제곱을 A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이고 B의 6제곱은 B의 4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이고요. 또 C의 6제곱은 C의 7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이죠. 그러면 A제곱 나누기 A제곱은 같으니까 우리는 1이라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B 6제곱과 B 4제곱으로 나누면 B가 지금 위에 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에 C 6제곱과 C 7제곱으로 나누면 7 빼기 6이고 1인데 분모가 더 크니까 분모에다가 적어주기로 했죠. 따라서 C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답을 C분의 B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더 자세히 써볼게요. 자연수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A가 지금 2개 있고 B가 6개 있죠. 그 다음에 C가 또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A가 2개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B는 4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7개 곱해져 있죠. 그러면 개수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니까 A 곱하기 A가 2개 있으니까 지금 2개가 다 약분이 될 거고 B도 4개가 있으니까 얘도 4개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B가 2개가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분자에. 그 다음에 C는 분자에 6개가 있고 분모에는 7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C가 1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수 개념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수에 자연수가 들어가면서 개수의 개념으로 지수 법칙이 발전했구나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